132평으로 나눈 다음에 건물은 이제 50평을 지었고요. 4억 5,500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땅을 사서 이거는 근생으로 짓자마자 매각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현장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건 더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더 재밌습니다. 그럼 우리 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이동하시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점프. 드디어 두 번째 왔는데요. 자, 우리 2편부터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긍정케이님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0년째 화성에서 공장 토지전문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공장 투자랑 공장 개발, 또 공장 강의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 금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 도로변에 앞에 바로 있는데 물건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평소 좀 친한 개발업자분한테 싼 땅이 나와서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물건이고요. 이제 이 화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00만 원 내외 되는 땅들이 많아서 개발업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액으로 땅을 사서 개발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땅 역시도 475평인데 얼마에 사셨을 것 같으세요? 자, 도로가 껴있고 이렇게 475평 8억! 틀렸습니다. 다운입니다. 이 땅은요, 네. 물론 3년 전에 매입한 거기는 하지만 평당 120만 원씩 해서 5억 7천에 매입했어요. 원래 여기도 150 정도가 넘어갔는데 네. 당시에 이제 120에 싸게 나와서 요거는 건물을 지어서 팔았을 때 충분히 수지가 나오는 땅이어서 일반 사람이 아닌 개발업자분께서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앞에는 이렇게 상가로 설계하고 뒤에 공장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긍정캐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가요? 일단은 개발업자분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앞에는 상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제가 2차 선변의 앞쪽이다 보니 여기는 상가를 지어도 충분히 분양이 된다라고 강하게 좀 알려드렸고요. 그거를 반영을 하셔서 앞에는 상가로 뽑고 뒤에는 공장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야, 역시 우리 개발업자분도 상가가 공장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상가로 하고 뒤에 공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아, 확실히 이게 전문가의 조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예. 이 땅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앞에 있는 땅이었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옆에 보시면은 도로 대비해서 저렇게 꺼진 땅이었습니다. 아, 저거 이렇게 꺼전 땅이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개발업자분께서 이제 허가를 내서 네. 검토를 한 다음에 땅을 도두고 그 다음에 1차로 요 상가를 먼저 지었어요. 네. 132평으로 나눈 다음에 건물은 이제 50평을 지었고요. 4억 5,500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땅을 사서 이거는 근생으로 짓자마자 매각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토지가 343평에 60평짜리 건물 2동을 지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임대를 하다가 이번에 임차인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는 9억 3천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 이 두 동을 9억 3천에 내놓으셨어요? 맞습니다.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지만 이걸 하나씩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필지를 분할을 했을 때 그 필지 위에 건폐율이 맞으면은 자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지금 도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좀 자르기 어려워서 하나를 통으로 좀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근정케이님, 이런 도로를 살 때는 결국엔 이런 도로 점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산 사람은 다 인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개발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허가 조건부라는 걸로 계약을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을 걸고 매수인 앞으로 허가를 낸 다음에 허가가 안 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네. 근데 이 토지도 당시에 계약금 걸고 개발업자 앞으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까지 당시 다 받았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장의 원룸, 60평 원룸이네요. 맞습니다. 수요가 가장 탄탄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투자의 4가지 포인트 있잖아요. 4가지 포인트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계획관리 지역.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도로폭. 근데 여기는 도로폭이 4m를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여기 이제 진입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차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4m 이상이니까 도로폭도 통과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장 높이 가까이서 보시면 요 한 칸. 선이 보여요. 이게 1m예요. 아, 이 자세한 이 맞습니다. 한 칸이 1m, 2m, 3m, 4m, 5m, 6m, 7m. 천막까지가 7m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은 6m 이상이면 통과. 맞아요. 세 번째 통과. 그렇죠. 또 연식 같은 경우 이게 지어진 지 3년. 야, 연식까지 예. 4가지 통과했네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과가 했고요.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통과를
했어요. 왜 공실이에요?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매매로 내놨기 때문에 일부러 임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투자하실 때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게 공장 시장은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은 실제 공장을 매입하신 분들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90%가 아직까지는 실사용자여가지고요. 보통은 비워놓고 팔아야 조금 더 팔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분도 현재 그냥 이번에 나간 김에 좀 비워놓으면서 현재 팔려고 이렇게 좀 시도. 상가하고 좀 다른. 맞습니다. 상가는 차 있어야 잘 팔리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비어 있어야 잘 팔. 네. 이것도 다르네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워놓게 되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공장도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끝나고 자동 연장이 됐을 때 네. 그때 임차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요거 지금 현재 공장을 내놓은 상황이니 혹시나 매매가 됐을 경우에 이사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드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좀 비워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네. 상임법 적용보다는 협의를 보통 더 우선으로 합니다. 협의를 더 우선해요. 네. 상가는 보통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하게 적용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상가는 인테리어도 많이 해놓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도 일단 상가 같은 경우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보고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치가 분명히 형성이 네.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임차인분들이 이 자리에 대한 애착이 상가보다는 좀 덜한 게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인테리어를 안 하니까 맞아요. 이사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기계기구만 갖다 네. 놓으세요. 네. 두 번째로는 상가처럼 손님이 찾아오는 개념이 아니고 납품을 서로 차로 그냥 다닙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사가 상대적으로 상가 대비 수월해서 상임법 적용보다는 서로 협의를 일반적으로 더 우선하는데 오히려 애착이 좀 덜한 거네요. 덜합니다. 어딜 가든 네, 어딜 가든 사업하는데 똑같은 원룸이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상가보다 좀 덜 빡빡합니다. 우리가 원룸 주택을 임차를 할 때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넣어주면 더 잘 나가잖아요. 네네. 공장도 공실일 때 뭐 넣어주면 임대 팁이 있을까요?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 항목 중에 전기를 좀 승합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안에 사무실을 뭐 좀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라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렌트 프리를 조금 더 줌으로써 그런 것들 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우리 아파트 원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다 이렇게 공장처럼 OEM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공장으로 안 쓰고 창고로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장 창고가 그 현장에서는 네. 같은 개념이고요. 이런 건물에 기계기구를 갖다 놓고 쓰시면 공장, 이런 건물에 제품 갖다 놓고 보관 창고를 쓰면 창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60평 공장에서도 소형 택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 물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긍정케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금액이 거기보단 이 두 번째 창고가 좀 저렴한 것 같거든요. 자,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내놓은 매매 금액은 9억 3천이거든요. 이 두 동이요? 전편에서는 한 동에 6억이었는데 그리고 앞에 도로도 진입도 있는데 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사실 입지가 화성 내에서도 토지 가격이랑 공장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는 지역입니다. 확실히 아까도 말씀해 주신 토지 가격에 비례한다는 그건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쪽이 수요가 더 많고 도심지가 가까워서 땅값이 그쪽이 더 비싼 겁니다. 거구나. 자, 그러면 이 두 동을 만약 본인이 매도하는 가격으로 9억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 같은 경우는요, 이 땅을 매입해서 개발해서 대출을 물론 80%까지 다 받진 않았지만 네. 이 80%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한 2억 중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4억 5천 5억에 매각하고 이것도 9억 3천에 매각한다라고 하면 총 매각 예정가는 한 13억 8천 5백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은 한 2억 3천 정도 일단 세전 네.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실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한 94% 정도. 그럼 거의 2억을 투자했다면 2억을 버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럼 이 시기에서도 가능한 거네요. 요즘 시기에서도 충분히 분양성이 있는 위치가 괜찮은 토지만 골라내고 그거를 적정가 이내로만 사시면 충분히 땅 사서 지어서 분양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케이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처럼 공장 투자를 모르고 우리 긍정케이님이 알려준 방식 4가지만 알고 왔다면 싼 토지 개발하는 게 낫다? 아니면 지어져 있는 거 잘 골라서 사는 게 낫다? 그거는 이제 화성 관내도요, 공장 수요가 A급지, B급지, C급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약한 C급지에 땅을 싸게 사서 짓냐, 요거랑 아니면 중급지 이상 되는 지역에 지어진 거를 적정하게 싸게 사느냐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저는 중급질에 지어진 거 잘하고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공장 역시도 요즘 같은 불경기가 오게 되면 급지가 낮은 수요가 약한 지역부터 공실이 생기면서 공실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임차도 안 맞춰지고 매매도 안 되고 했을 때 이자는 계속 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맞습니다. 수익은 많진 않더라도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케이님한테 어찌됐든 넥스트 경달TV 구독자이고 그리고 긍정케이님한테 오면 좋은 물건 지금 시점에서 손해보지 않은 물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 넥스트 영달 TV 구독자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시게 되면 네네. 제가 수익 한 3천, 5천 이상 나는 매물 무조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공장 투자의 아이돌 긍정케이님께서 책을 집필을 하셨거든요. 공장 투자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아, 공장 투자라는 것은 어떤 거다라고 한 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책 소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작년 초쯤에 대한민국 최초로 공장 투자에 관련한 내용을 좀 체계화하고 이론화해가지고 이제 책을 집필을 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경제 경영서 베스트셀러 6위까지 올라간 책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책 안에도 저의 10년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담아놨고 그 책만 읽으시더라도 공장 투자에 대한 중요한 맥은 다 짚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책값은 2만 원도 안 하긴 하지만 그 책을 한번 읽으시게 되면은 배워가는 가치는 뭐 수백 배 이상일 거다라고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5번 구독자부터 2000번 구독자까지 6명께 제가 공장 투자 이렇게 쉬웠어 책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우리 긍정케이님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넥스트 영달 TV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